지금 하는 요리는 무 안에는 낙지, 연근, 양파, 고구마 생산지입니다. 지금 제가 시연하고 싶은 거는 낙지 영양밥이라고 그래서 이 낙지에 그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. 근데 그 타우린 성분을 이용한 어떤 그 활성산소 제거 영양밥이 되겠습니다. 일단 밥에 쌀을 불려놓은 곳이 있고 지금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가지수인데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게 연잎 줄기 대예요. 먹기 좋게 일단 밥이니까 되게 뭐 평상시에 사람들이 먹는 크기의 저기는 한 5cm, 4에서 5cm라고 하지만 밥이기 때문에 한 1.5 정도로 이렇게 썩둑 자르겠습니다. 이 연근 대의 식감은 굉장히 아삭아삭한 그런 느낌입니다. 그리고 이 고구마는 이 껍질째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저기를 하는데, 이게 혹시 껍질에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좀 있으면, 눈에 거슬리는 이렇게 좀 시큼시큼한 게 있으면 좀 이렇게 떼어서 손질을 해서, 이것도 밥에 들어가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은 콩 크기만 하게 썰어 놓겠습니다. 이렇게 가늘게 잡채 줄기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우엉이 있거든요. 요것도 잘잘하게 썰겠습니다. 이 우엉은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대장 쪽에 굉장히 좋다고, 약성이 대장 쪽으로 간다고 해요.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 다이어트 할 때 이 우엉을 드시면 좋고, 대장에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. 이 호박은 베타카로틴이 있어서 눈에 건강에, 이 노란색들이 되게 눈 쪽에 영향이 간다고 그래요. 또 이 노화 현상에서도 이 노란색을 좀 많이 먹어주면은, 칼라 테라피의 음식에서도 이거를 따져서 또 영양의 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호박은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애호박도 있고 붉은 호박도 있고 단호박이 있는데, 이 단호박은 또 마치 밥에다 놓으면은 밤같이 포슬포슬한 느낌, 식감이 좋습니다. 이 연근은 정말 제가 실제 경험한 적이 있어요. 저희 동생이 간암 4기였어요.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딱 6개월이라는 시한부 결정이 내려지더라고요.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 집에 연근 농사를 했었어요. 그래서 연근은 저는 무조건 사람에 좋다라는, 이 연근에 대한 영양 성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, 근데 연근은 일단 사람한테 좋다라는 그런 말이 들어서 연근을 계속 보냈어요. 일주일에 한 번씩. 그랬더니 저희 그 올케가 연근 가루를 내서 뭐 국에도 넣고 또 연근 밥을 해서도 주고, 이 연근이 또 오랫동안 보관을 못하는 게 연근이 금방 썩어요. 그러니까 말리기도 해서 그렇게 해서 연근 습으로 해서 저기 했는데, 딱 한 달 만에 간 수치가 4cm로 줄어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의사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. 근데 이 연근을 대량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그 나름대로 개발을 하면은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저도 이걸 가지고 밥을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. 쌀은 어차피 불린 쌀이니까 이거를 일단 넣고, 전복하고 낙지는 지금서부터, 이 밥을 지을 때서부터 넣어버리면 좀 질긴 맛이 날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밥을 뜸을 들이는 그
그 순간에 낙지와 전복은 넣어서 완성된 밥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. 밥이 지금 뜸 들이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 동안에 제가 낙지를 손질해서 밥에다가 올리는 거를 준비하겠습니다. 이 낙지는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라는 어떤 보양 음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. 지금 현재 이 무안에는 낙지 금옥이에요. 6월 20일서부터 7월 20일까지가. 이 전복은 이것도 보양 음식에 들어가더라고요. 전복은 항상 이 분리를 할 때는 얇은 쪽에서 수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자연적으로 떨어져요. 근데 요 안에 내장 분리를 해서, 근데 이 낙지 밥에는 이 내장을 안 넣을 겁니다. 근데 죽을 쓸 때는 이걸 개요라고 하더라고요. 이 개요를 터뜨려서 낙지죽에 넣으면은 또 낙지의 또 그 죽의 맛을 더 향상시키는 또 그런 작용을 하더라고요. 간장 양념을 제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. 이거는 다시마로 간장을 우려낸 건데요. 이게 보통 간장보다 염도가 굉장히 낮습니다. 거기에 청을 한 숟갈 넣고 참기름을 좀 넣으시고, 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깨를 첨가해도 되고요. 아니면 아예 그냥 깨소금의 그 고소한 맛보다는 간장의 그 저염 간장만, 순수한 간장으로만 또 드시고 싶은 분들은 또 이렇게 깔끔한 간장이 되겠습니다. 요거는 이렇게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. 낙지가 익으니 이렇게 빨갛게 잘 익었습니다. 전복도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잘 익었어요. 밥이 잘 되었습니다. 낙지 호롱은 사실 무안의 향토 음식이라고 봐도 돼요. 이 낙지 호롱은 예전에는 이 집으로 이 낙지를 말았는데요. 요새는 사실 농사를 지으면서도 집을 잘 이렇게 보관을 안 하시더라고요. 구하기가 힘들어요. 근데 나무 저번에다 감아가지고
낙지가 익으면 이렇게 빨그스름하게 올라와요. 얼추 익은 것 같으니 이거를 꺼내 놓고 고추장에는 염기가 있으니 뭐 간장을 뭐 경우에 따라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좀 짠 음식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바로 고추장에 그냥 청만 조금 넣어서 고추장 양념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고추장으로 이걸 그 감은 방향으로 이거를 낙지를 돌려야 이게 낙지가 안 부러지지, 반대 방향으로 하면 이게 풀어져요. 낙지를 구운 것을 좀 보기도 좋게 또 먹음직스러운 그런 코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에 참기름을 살짝 여기서 이렇게 좀 하면은 그 낙지의 윤기가 더 살아나고, 많이 바르면은 또 그 참기름의 그 특이한 또 그 약간 답답한 그 느낌의 그 저희가 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먹으면서 참기름의 고소함도 느끼고 또 보기에도 더 윤기가 있게 이렇게 올려주시고, 깨소금을 또 이렇게 뿌려주시면, 뿌린 거와 안 뿌린 거는 또 틀리거든요. 깨소금의 또 고소함도 느끼시고. 예, 이번 요리는 낙지와 전복을 이용한 물회를 해보려고 합니다. 더운 여름에 좀 시원하게 낙지를 물회로 하여 거기에 야채를 좀 넣어서 시원한 맛을 느끼게 하는데, 그 맛의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맛은 새콤 달콤, 그렇게 요리를 하고자 합니다. 일단 그 낙지 이 손질한 거를 순간 한 3분 그 정도 끓는 물에다 넣었다가 건질 것이고, 이 전복은 제가 손질을 하여 이것도 잠깐 데치려고 합니다. 썰었을 때 모양이 좀 나오게 이렇게 칼집을 좀 줘서 데치시면, 데쳐서 썰었을 때 또 모양이 또 나옵니다. 네, 끓는 물에 지금 낙지가 들어갑니다. 좀 들어가면 이렇게 끓는 물로 한번 넣다 뺀다라는 기분으로
이거를 한 3cm 정도, 뭐 좀 더 좀 낙지의 맛을 좀 강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조금 크게 좀 하셔도 되고. 이 항도 같은 거는 좀 껍질을 벗겨야지 음식에 넣으면은 껍질이 좀 질기다라는 느낌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. 먹는 거는 뭐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좀 깔끔하게 하신다면은 이거를 하얀 부분에 속 부분을 조금 이렇게 오려내서 하면은 음식이 좀 깔끔한 맛이 있습니다. 근데 식구들끼리 먹을 때는 또 씨의 영양이 있다 하니 그냥 드셔도 무방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냥 전복 모양으로 파란색을 좀 같이 쓰시면 좋고요. 이 노란색은 항상 중앙에 음양오행에서 노란색은 중앙이거든요. 그러니까 음양오행의 그 색깔도 조금 생각하셔서 항상 노란색은 중간에 놓고 그 사이에 빨간색, 파란색을 놓으시면 또 나름대로의 색감도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좀 매콤한 맛을 좀 느끼고 싶다 하실 때는 청양고추를 여기다 넣으시면 청양고추는 손으로 만졌을 때 나중에 다듬고 나서 손이 확확 달아오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손에 씨를 바를 때는 손을 좀 사용 안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거예요. 또 파란 고추도 마찬가지. 소스 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. 청양고추의 그 칼칼한 맛이 조금 우려 나오게 발사믹 식초, 좀 새콤한 맛이 달고 새콤한 맛이 있어요. 어차피 비트물을 가지고 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복분자청 좀 넣으시고, 고춧가루를 넣으셔도 되고 뭐 기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약간 소금도 좀 넣어서 간을 좀 하신 다음에 차가운 생수
들어갔으니 소금이 좀 녹도록 좀 이렇게 저어주시면 맛의 어울림이 좀 있을 겁니다.